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26강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두 기둥에 대해서 소송과 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플러스 5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뒤에 박스에 1번, 2번, 3번까지 소송에 관련된 내용 증명,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한 세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공유물 분할 소송이 한 세트로 5 플러스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상에 관한 5가지 법칙, 시옷, 이응, 지읒, 시읒, 투,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 제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공부에 들어가기 앞서 항상 말씀드리는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에 있는 현황과 또 뉴스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언제나 그랬지만은 올해도 또 항상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이런 수식이 붙습니다. 다사다난한 정말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그렇고요. 이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일상이 멈춰서 모든 것이 리스크로 또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의 강한 규제, 또 변치 않은 시장의 반응이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2022년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러한 전망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대출 규제가 엄청 심하고, 또 내년 3월 9일 날 3구 대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서,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에 복잡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한다는 게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요. 이런 그 많은 변수 중에도 단순하게 그냥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전세, 월세 가격 상승률을 보면 내년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도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었습니다. 수도권도 그렇고요. 인천은 무려 2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그 매매 가격이 엄청난 규제가 있는데도, 대출도 또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률을 보였다. 이러한 그 엄청난 규제에도 불구한 엄청난 상승률이 올해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은 또 매매 가격이 올랐는데 또 하락의 시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요. 매매가 이렇게 올라가면 전월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 전세 가격 상승률, 전체적으로 이런 그 시장의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가율도 당연히 높아질 텐데요. 내년도에 전세 가격 상승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가격도 또 우리가 상당히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러한 그 상황은 월세 거래 비중이 전세의 거의 뭐 40%에 지금 육박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집주인들이 수익이 별로 없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월세 가격의 상승, 전세 가격의 상승이 부동산 매매 가격의 상승까지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러한 그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잠깐 우리가 전망을 해봤고요. 또 내년도에 종부세 폭탄은 여전히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공시지가가 20% 정도 뛸 걸로 보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상승에 힘입어 가지고 내년도 종부세 폭탄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 후보가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유예한다는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예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무튼 어떤 결정이 났을 때 상처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소식이 있다 그러면 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실전반 제자가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던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실전반을 통해서 동영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전반 6개월 과정 온라인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낙찰을 받고 저한테 이제 진행 상황을 얘기하면서 같이 디스커션 해가지고요. 이러한 그 낙찰받은 물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 요즘 건강 잘 지키고 있는지 건강 챙기면서 일 보셨으면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낙찰받은 물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공유물 분할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자, 여기 공유물 분할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낙찰을 받고 두 가지의 갈래길이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시면요. 일단은 타 공유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제일 첫 번째 하는 이러한 그 액션인데요. 여기서 내용 증명에서 연락이 yes 하고 오는 경우가 있고요. 전혀 연락이 없고 수취인 불명이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이렇게 연락 자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협상으로 돌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협상에서 협상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이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진행 프로세스입니다. 공유물 분할 소장이 접수되어 법원에서 송달 이 소장을 타 공유자에게 이렇게 송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내용 증명 보냈을 때와 똑같이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안 돼서 금주 수요일 주소 보정 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원으로부터 나온 주소 보정 명령에 따라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타 공유자의 초본을 발급받으면 이 이사간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 주소 나온 것 초본을 첨부해 가지고요. 보정서를 제출해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소장을 타 공유자에게 이렇게 법원에서 보내는 겁니다. 아마 금주가 되겠죠. 피고 두 사람에게 서류, 그러니까 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장이 송달될 듯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특이사항이나 진행사항은 톡이나 메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소장이 도달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고 1, 피고 2가 공유물 분할 소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게 되면요. 피고 1, 피고 2는 한 달 내에, 30일 내에 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답변서 제출을 하게 되면요. 답변서 제출 후에 바로 판사님은 변론기일을 잡게 되는데요. 이 변론기일이 바로 원고 피고를 재판부에 불러서 이제 직접 판사를 보고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진행 내용입니다. 실전반에 우리 이 제자분들이 전부 이런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또 물건을 정확하게 수익이 날 만한 이러한 물건을 골라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그 지분 경매의 물건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130페이지인데요.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우리 교재 차례로 풀어보는 지분 경매 교재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방법과 관련해서 민법 269조에 공유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 진행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협상이 되지 않으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낙찰받아 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거기서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 그랬죠. 연락이 오면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진행이 안 되면 바로 공유물 분할 소송이 되고, 협상 또 타결이 안 되면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수순을 밟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법원에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민법 269조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에 의해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해서 그 가액을 분할하는 형식적 경매에 진행될 수 있는 이러한 수순입니다. 판례를 보시게 되면요, 93-27819 판결에 의하면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물건의 경매가 부적당할 경우에는 법원이 공유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특정한 공유자가 공유로 남 때 현물을 소유하게 된 자가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정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그 판례가 있습니다. 또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요, 공유물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방법으로 분할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해서 각 공유자가 단독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현물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법원이 구애받지 않고요, 이렇게 판사님이 구애받지 않고 공유 관계라든가 공유물의 재반 상황, 또 공유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법원이 재량적으로 정하게 되는데, 이럴 때 또 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가 감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그 특정해 가지고 위치가 정확치가 않으면요, 측량 감정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물의 대상이 토지인 경우에는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각자의 공유 비율과 비례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고요. 반드시 공유 지분의 비율과 토지 면적이 비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 사이의 형평성, 관계, 토지 모양에 따라서는 이러한 그 취득하는 경제적 가치에 비례해 가지고 상응하게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 이럴 때는 현물로 인한 가격이 감손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그 형평성이 저해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유 지분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에 이렇게 또 현물이 아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경매에 명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러한 판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고 변호사가 인용한 이러한 판결, 공유물을 대금 분할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현물로 인해서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하면 이 의미와 형식적으로는 현물 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대금 분할 방법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이게 이렇게 그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는 대금 분할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가지고요. 이 판례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서명이나 소장이나 이런 것들을 대응하실 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방법은요, 현물 분할 방법에 의한 게 원칙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계속 반복이 되지만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형식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 염려가 있을 때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해서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 분할의 방법에 의해야 할 것인 바, 현물 분할로 인해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 하면 아까 쭉 설명했던 내용들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공유자의 소유 지분 비율과 사용 수익의 현황, 또 공유물의 위치, 면적, 주변 도로 상황, 사용 가치, 뭐 이런 것들, 가격, 이런 게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현물 분할이 아닌 대금 분할, 우리가 분할하는 방법이 1, 2, 3번이 있는데요. 하나가 현물 분할입니다. 두 번째가 대금 분할입니다. 세 번째가 가액 배상이라는 방법으로 이러한 그 재판부에서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현물 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유물의 위치, 면적, 주변 도로 상황, 사용가치, 그리고 가격, 공유자의 소유 지분 비율 및 사용 수익, 이와 같은 이러한 내용들이 공평성을 해칠 때 현물 분할이 아닌 대금 분할로 명할 수가 있다. 오늘 132번입니다. 132페이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준비서면 가단은 공유물 분할 소송의 이러한 그 사건 부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두 사람이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피고의 소송 대리인, 그러니까 변호사가 변론을 위해서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입니다. 피고의 소송 대리인은 이 현물 분할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현물 분할의 방법, 피고들은 원고가 제안한 분할 방법과 관련하여 이러한 그 원고가 요구한 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 별지 도면 표시 기역 부분 피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음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면적을 보시면요, 2182제곱미터 1091제곱미터 니은 부분이 원고 소유입니다. 여기 피고들 소유니까요, 피고 1, 피고 2 이렇게 해가지고 피고 2명의 소유이기 때문에 두 배를 한꺼번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기역 부분을 이렇게 갖고요, 니은 부분, 그러니까 2명이니까 3분의 2, 여기 니은 부분 원고 3분의 1 해가지고 자기들이 여기를 갖겠다, 이런 표시를 재판부에 이렇게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첨부한 대법원 이러한 판결 두 건을 올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판시사항에 보면요, 공유물을 대금 분할하기 위해서 현물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현물 분할이 가능하더라도 대금 분할의 방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 그리고 또 두 번째, 공유물의 현물 분할 원칙과 대금 분할의 요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돼도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대금 분할로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피고 변호사의 주장에 반박하는 원고, 그러니까 우리 7점반 제자의 준비서면입니다. 원고는 소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현물 분할을 원하고 있는 바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피고들이 원하는 부분의 지형은 동과 접해 있어서 평지가 아닙니다. 추후 원고가 주변 토지를 매입해 건축하게 될 경우 많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상호 토지 간에 이렇게 높낮이 차이가 쭉 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물로 이루어질 경우 공유자 중 일방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든지 공유자 간에 얻는 이익이 불균형이 생긴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다 그러면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다. 오늘 공부의 요지가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오늘 135페이지까지 진행합니다. 피고들이 원고가 원하는 10분의 2 투지를 보내해 준다면 원고도 현물 분할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분권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대금 분할 판결을 해달라는 판사의 설득시키는 이러한 준비서면입니다. 어차피 재판은 원피고 간에 판사를 설득시키는 이러한 협상의 작업입니다. 이것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요,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원하고 피고들도 답변서에 화해 조정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물 분할을 갖다가 여의치 않으면 대금 분할을 갖다가 그 다음에 조정으로 가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현물 분할을 먼저 했다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여의치 않으면 대금 분할로 가고, 그렇게 될 때 서로 간에 피해가 있다 그럴 때 조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순서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그 현물 분할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공부했고요. 우리 밴드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경매 소송 협상에 관련된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요,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지분경매 실전반은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12월 22일 수요일 날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입학하는 시기라든가 등록하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등록해서 들어오시면 공부해 나갈 수가 있고요.
매주 수요일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합니다. 홍범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하셔서 등록하시기 바라겠고요. 010-3033-9074인데 서울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 강의실에서 있는데요. 굉장히 특수 물건 중에 특수 물건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이러한 실전반 과정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있고요. 이번 주 22일에도 강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어제 저녁에 눈도 많이 왔습니다. 밖이 지금 하얗게 또 영하의 기온인데요. 굉장히 추운 겨울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